인천 100년의 역사에서 밀가루를 빼면 말할 게 없다고? 밀가루가 인천에서 어떠한 존재였는데? 인천에서 100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보내온 밀가루. 이 밀가루가 인천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저는 오늘 인천과 밀가루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할 정민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인천과 밀가루 역사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졸업식, 이사한 날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대표 음식 바로 짜장면이죠? 우리가 먹는 짜장면,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음식인 걸 다들 아시나요? 원래 짜장면은 산둥지방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의 간편한 끼니인 자지항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882년 인천항이 개항할 당시 중국 내 여러 사건들로 인해 화교들이 조선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특히 산둥지방 사람들이 인천에 대거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으로 들어온 산둥지방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후부터 중국인들은 조선 내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인천공원 인근 북성동 일대 부지에 요식업의 성공 요인은 자지항미엔을 한국인 입맛에 맞도록 변형해서 한국식 자지항미엔을 개발해 판매한 것인데요. 변형된 자지항미엔은 한국인의 취향을 탕 하고 저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천공원 북성동 내 화교 거주지에서는 요식업 비율이 대폭 증가하며 그 유명한 공화춘이 1912년에 탄생하게 되었고, 요식업을 하는 부지들이 합쳐져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을 먹을 땐 꼭 공화춘을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 있으시죠? 하지만 아쉽게도 1912년에 만들어진 공화춘은 80년대 폐업하고 현재 짜장면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조집은 사라졌지만 실망하진 마세요. 이곳 차이나타운에서는 과거 공화춘 못지않는 맛있는 짜장면집이 가득하답니다. 짜장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그래서 저도 차이나타운에 가서 짜장면을 직접 먹어봤습니다. 와, 짜장면 비주얼 좀 보세요. 군침이 뚝뚝 흐르지 않나요? 잘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나니 또 먹고 싶어지네요. 짜장면의 친구인 탕수육도 같이 먹어주면 본래 공화춘을 못 간 아쉬움도 싹 사라지게 해주는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짜장면의 탄생 배경도 알고 짜장면도 먹어봤다면 이제 다음 밀가루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짜장면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 됐지만 아직까지 60년대에는 한국인들은 밀가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1960년대 어떠한 한 사건에 의해서 한국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1960년대 한국은 흉년의 영향으로 쌀값이 상승하면서 정부에서는 영양이 풍부한 밀가루를 먹자는 분식운동과 쌀과 잡곡을 섞어 먹자는 혼식운동이 장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 다양한 밀가루 음식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몫 톡톡히 본 회사가 있는데 바로 1952년 인천에 있는 대한제분입니다. 대한제분은 1960년대 혼식운동과 분식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밀가루는 역시 곰표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는데요. 여기서 곰표? 우리가 아는 그 맥주? 맞습니다. MZ세대들에게는 맥주로서 이미지가 강한 이 브랜드는 원래 대한제분의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1960년대에는 문맹률이 높아 사람들이 각 밀가루의 쓰임새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동물의 이름을 브랜드로 걸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제분은 북극곰의 뽀얗고 하얀 느낌이 밀가루와 닮았다고 해서 북극곰을 마스코트로 선정해 곰표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금까지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해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는 곰표, 조금 더 곰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더 알고 싶다면 10월 3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진행하는 52년 인천생 곰표 전시회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곰표의 탄생, 변화, 현재 다양한 콜라보 제품들을 보며 곰표의 일대기를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콤달콤한 양념장과 쫄깃쫄깃한 면발이 매력적인 쫄면. 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 쫄면은 1970년대 인천에서 한 직원의 실수로 만들어지게 된 음식이었습니다. 쫄면은 1970년대 국수공장 광신제면에서 냉면을 뽑으려다가 한 직원이 사출기를 잘못 끼워 두꺼운 면이 만들어지며 시작되었습니다. 폐기 처분하려던 이 면을 인근 분식집인 만나당이 가져갔고 만나당 사장님이 직접 고추장 양념을 해서 새로운 메뉴로 개발해 쫄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면이 너무 질겨서 고무줄국수라는 호칭도 있었고 불량식품으로 취급받기도 했지만 일반 면보다 녹말가루 함량이 많은 쫄면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사장님 특제 고추장 소스의 조합은 당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만나당 사장님 정말 먹자랄 인정합니다. 이후에도 남녀노소에게 모두 인기가 많은 쫄면을 만든 만나당 사장님은 쫄면을 활용해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만드시는데요. 바로 심포우리 만두입니다.
다들 길 가면서 한 번씩 보는 음식점이었는데 전부 인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쫄면을 먹을 때 한 번쯤은 이 사실을 떠올리며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오는 겨울. 주머니 속에 꼭 3,000원은 갖고 다녀야 될 이유가 생기죠? 붕어빵, 군고구마, 호떡 등 추운 날씨에 한 봉지씩 사서 걸어가면서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겨울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런데 겨울 간식들 중 인천에서 처음 만들어진 간식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다들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바로 계란빵입니다. 겨울철 길거리 음식으로 대표되는 계란빵은 인하대 후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처음 팔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계란빵을 사랑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원조 계란빵집은 30년이 넘은 2021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영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게 주인분의 인터뷰 결과 계란빵을 고하는 계기는 팥을 앙금으로 넣어서 빵을 팔다가 팥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팥 대신 계란을 집어넣었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여전히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계란빵은 집에서 전자레인지로 만들기가 가능하고 레시피가 복잡하지 않아 홈베이킹으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원조 계란빵이 잘 팔리는 이유는 사장님께서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계란빵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나니 추운 겨울날에 먹는 계란빵은 몸과 함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드는 겨울 간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 오셨다면 원조 통계란 영양빵집을 한 번쯤 들려서 먹어보며 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해 계란빵을 만드신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천 밀가루 역사여행을 같이 저와 떠나봤는데 어떠신가요?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배가 고파지거나 인천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인천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천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한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인천의 밀가루 변호사를 소개한 저는 정윤이라고 하고요. 다 함께 인천으로 떠나봐요. 고고!